양원의 소송 이야기를 찍으신다고요? 네. 네.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. 네, 좀 밝습니다. 예. 판결 선고 난 지가 조금 됐는데, 네. 예, 보고차,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, 네. 뭐 결국 그 남부에서 진행 중이던 2심 사건, 우리 철거, 그 다음에 인도, 그 다음에 또 지료까지, 그 2심 사건이 이제 승소가 네. 났죠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뭐 사행위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이김으로써 네. 그동안 이게 쟁점이 됐기 때문에, 이게 관건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좀 보류 중이었는데, 사행위 소송 선고 나면서 예상은 했죠. 네. 선고 잘 날 것이다. 했고요. 좀 그 7월 14일 날, 네. 7월 14일 날 이제 판결 선고 났고, 그 다음에 2주가 지남으로써 확정이 다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철거도 구할 수 있고, 또 지료 청구를 통해서 경매도 지금 경매 진행 중이었다가 네. 집행정지 됐지 않습니까? 네. 예, 집행정지 풀어서 계속 경매 진행도 할 수 있고, 네. 뭐 이런 상태까지가 다 완벽하게 이제 다 됐습니다. 그렇죠. 네. 저 통화도 했고요. 네. 지금 합의 중인데 좀 뭐 조율할 게 있어서 네. 예, 조금 네. 시간이 걸립니다. 네. 예. 뭐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우월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, 유리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,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합의를 잘 이끌어 가는 게 앞으로 이제 관건이죠. 그렇죠. 네. 예. 자, 이 사건 뭐, 어떠세요? 저는 뭐 제가 이 사건 이제 담당하면서, 네.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랄까요? 그 부분은 이 본의 아니게 이제 재판이 좀 오래 가면서, 네. 우리가 그 감정을 한 번 더 했던, 지료 감정을, 원래 이제 1심 할 때 판결 받기 위해서 감정을 했더니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, 네, 월 500. 그렇습니다. 월 500이 나왔는데, 2심 재판이 갑자기 이제 답보 상태가 되면서, 그러니까 사행위가 걸리면서 그렇죠. 너무 늘어졌죠. 네, 늘어지게 되면서, 네. 이거 그냥 뭐 마냥 기다리기가 좀 답답하고, 그 다음에 하필 그때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, 기대 이율? 기준금리? 네,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. 네, 2배 이상 올랐죠.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작년 22년 연말 정도가 되는데, 네. 그때 이제 고 기화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 기대율 적정 차임 이런 부분을 다시 해달라라고 했는데,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져가지고 그게 한 20%가 올랐죠. 예, 610만 원. 네.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. 그게 또 변호사 생활하면서는 그게 처음이었거든요. 그럼 변호사님도 철거소송과 지료소송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? 네. 한 100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 중에 처음 하신 거예요? 그렇죠. 제 감정에서 올린 거는?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게 기대 이율 자체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오르는 경험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. 우리가 뭐 이제 감정 받다 보면은 감정 결과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조금 미흡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,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감정 신청을 하면은 그 결과가 똑같이 나거든요. 뭐 주변에는 이만큼 받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, 뭐 이런 식의 이제 어필을 하게 되면, 그거는 요런 게 달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. 또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이 있겠죠? 그렇습니다.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재감정 신청해봐야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기 때문에,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, 이 사건은 마침 이제 기대율이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좀 오르는 때라서, 작년 연말에 하여튼 저도 빚을 대출을 갖고 있지만 대출 이자가 2배가 됐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이게 감정평가가 달리 나지 않겠느냐, 그렇게 좀 기대를 가졌습니다. 근데 예상대로 딱 20%가 올랐고요. 그게 저는 뭐 제가 이제 처음 해봤던 그 경험이고 되게 고무적이었죠. 2년 12월 기준으로 감정을 했었는데, 그때 610만 원 정도가 나왔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뭐 또 1년 지난 시점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기판력. 기판력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더 오르면,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은 뭐 더 아쉽겠지만, 근데
더 내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61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다. 그게 그 재판 중에만 할 수 있는 거죠. 이 재판이 끝나버리면 이게 기판력이 있어서 다시는 못 하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판결문 이제 보시면 이 610만 원이라는 돈을 22년 12월 1일부터 쭉 이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시까지 계속 그 기준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난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범주 내에서 기판력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네. 우리 양은 씨는 어떤 게 인상적이었어요? 저는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좀 짜증나고 그랬던 게 너무 저도 소송을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.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래 길면 2년 잡자. 그리고 저도 이자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행위가 들어와가지고 이 늘어진 거 코로나랑 뭐 겹쳐가지고 이 너무 이렇게 딜레이 된 게 저는 인상에 남습니다. 막 짜증나고 이거 빨리 안 되지 막 그런. 뭐 저도 이제 소송 대리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보통은 의뢰인한테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데 그 제가 했던 그 예상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한 2배 정도 간 것 같아요, 그죠? 그럴 법합니다. 예. 이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그 사행위 소송, 그게 이제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그 사행위 소송이라는 게 결국은 양은 씨가 이제 토지를 취득했던 게 사행위이기 때문에 그 취소돼야 된다. 그 토지 취득이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는 그렇기 때문에 철거나 그다음에 부당이득 청구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연관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하여튼 다 끝나서 다행이고 네. 잘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. 약간 비협조적이라서 지금 네. 그냥 법적으로 가야 되나 계속 협의를 해야 되나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? 원래 합의 잘 하시잖아요. 네, 잘하죠 제가. 네,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. 제가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합의 뒷이야기도 전해드리게 될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결과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